안녕하세요. 김영업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IMF 경고는 물론 부동산 전문가들의 부동산 버블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은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폭탄 돌리기 형태로 번져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코로나발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금융부실이 터질 것입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거품 붕괴, 과연 2021년을 넘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거품 붕괴 이상 징조, 내년 못 넘긴다. 지금 아파트들이 쭉 있는데 거품이 터져버렸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거품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해도 더 잘하실 거예요. 미친 거 아닙니까? 2억이 5억 되고 3억짜리가 10억 되고 지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죠. 아마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지금 계속 겪고 있을 거예요. 왜 코로나로 경기는 만신창인데 집값은 계속 뛸까? 자, 부동산 그렇지만 끝물은 맞습니다. 지금 폭탄 돌리기라고 보시면 돼요. 끝물, 상투, 꼭지 같은 말이죠. 자, 그럼 왜 끝물이냐? 이 끝물 때는 항상 안 좋은 것들, 아마추어들 이런 것들이 잘 거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거래시키는 거예요. 보세요. 30대 외지인이 연끌을 한다는 것은 지금 사실상 끝물에 왔다는 뜻이고요. 다주택, 대기업 이런 사람들이 매각을 한다는 것은요. 부동산의 이상 징조를 포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평형을 매입한다는 것도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곳을 매입하고 나홀로 아파트를 매입하고 왜냐? 이게 좋은 것들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달라붙는 거야. 그 다음에 전국 부동산이 지금 과열입니다. 서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 불장이 되어버렸어요. 이 불장이라고 해서 폭등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세요. 지금 거품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아직도 뭐 3억짜리, 4억짜리, 5천, 1억밖에 안 뛴 것들은 잡으세요. 거품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비싼 것들, 몇 배씩 뛴 것들 조심하시라고요. 최저가 2배 이상 폭등, 2배 뛰면 양반이죠. 어떤 곳은 3배, 4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면서 집값이 올라간다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매물이 자취를 감춘 게 아니에요. 매물은 있어요. 그런데 싼 매물이 이제 팍팍 나와줘야 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지금 몸살이고 있죠. 눈치 보고 있죠. 자, 이제 지금 거품 아파트를 잡으면 왜 위험할까요? 진짜 위험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집값이 좀 싼 아파트는 괜찮아요. 뭐 구축 그런 것들 실거주로 집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야 뭐 괜찮은데 많이 올라간 것들 잡으세요. 2013년 이후 2배 이상, 2배가 뭡니까? 3배, 4배, 5배까지 지방은 올라간 것도 있어요. 지금 매수한다면 부동산 꼭지에서 폭탄 돌리게 하는 아파트를 잡아가지고 결국 언젠가는 터지고 말겠죠. 오른다는 전문가의 말, 뭐 2023년까지만 계속 올라간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죠. 정부가 집값 계속 띄운다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터질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들 말에 현혹되지 마라. 두 번째, 예상 상승폭은 이만큼이지만 예상 하락폭은 엄청 커요. 5대5로 이렇게 간다고 해도 잡으면 안 되는데 이만큼 올라가고 이만큼 떨어질 건들 왜 잡습니까? 지금 매수한다면 앞으로 오를 상승폭은 적겠지만 하락한다면 폭락 가능성이 높다. 바닥은 아니더라도 조정장 금매를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설령 올라도 손실 볼 수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올라도 손실 볼 수가 있어요. 왜? 나중에 대세하락으로 가게 되면 시간이 길게 걸려가지고 대출 갚느라고 볼륨 못 보죠. 최고의 기회도 날립니다. 부동산에서 최고의 기회는 폭락장이에요. 이 기회를 놓치게 돼요. 엉뚱한 거 잡게 되면. 집값이 올라도 부동산 사이클상 5에서 10년 후에 순수익을 따져야죠. 그렇죠. 대략 뭐 내가 2년 동안 잡는다, 내가 5년 동안 잡는다고 해서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왜? 과정에 대세 하락장이 올지 금융위기가 터질지 알 게 뭡니까? 아무튼 순수익을 따져야 하는데 양도세, 부대비용 이런 걸 따지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또한 모든 기회비용을 날린다. 자, 경제 위기 및 경제 불안, 대세하락 사이클 신중해야 할 시점이 맞아요. 지금 집값도 많이 뛴 데다가 경기 위기 불안, 특히
무엇보다도 집값 거품이 아주 심해요. 모든 경제 지표가 급출가고 있어서 경제 위기 위험성이 있습니다. GDP는 계속 하락, 경기도 하락인데 집값만 지금 계속 풍선처럼 불어오르고 있어요. 부동산 거품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아시죠? 폭락 위험성도 큽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내가 간단하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지방 집값 폭등이 수도권 폭등을 유발했다. 이거 역풍선 효과라고 얘기했죠. 지방 잡아라 그렇게 노래를 불렀건만 결국은 핀셋 규제, 두더지잡기식 하는 바람에 지방이 지금 날아가 버렸어요. 이미 서울은 이미 폭등 중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상승 중이에요. 이제 겨울에 계속 뛸 겁니다. 서울 외곽이라도 좀 싼 것들은 빨리 이제 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잡을 필요가 있고요. 경기도는 아직도 잡을 것들 많고 지방도 안 뛴 것들 있죠. 좀 대단지, 일단 단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단지 중심으로. 왜? 이거 지금 현재 이만큼 올라왔다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이제 정부가 지금 뭐 추가 대책 세게 때릴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지방이 폭등해가지고 서울이 겨울에 상승장이 돼버렸습니다. 추가 대책 지금 없죠. 내가 추가 대책 계속 내놓으려고 했는데도 아예 그냥 결국 집값 고공행진할 거예요. 질병이 악화되는 바람에 집값 주도 성장 지속될 겁니다. 어찌됐거나 올 겨울에 얼마만큼 뛰느냐, 조금 뛰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가 올 겨울에 뛰는데 이제 계속 뛰면 제가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아파트 거품 분기 이상 징조 내년 못 넘긴다. 그러니까 잡아도 찜찜한 거야. 이런 것들 많이 올라가. 이런 것들 안 올라간 건 괜찮아요. 어찌 됐거나 좀 마이너스까지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서나 반등할 줄 알았는데 변수가 생겼죠. 어떤 변수 때문에 미리 뛰느냐, 마이너스로 가지도 않고 바로 지방이 폭등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이해가셨죠? 자, 이제 핵심 정책을 쓰면 집값은 잡혀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부가 24번 집값 열심히 잡았다고 최선을 다한다고요? 천만에요. 물론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은 투기꾼들이죠. 뭐 언론, 그 다음에 건설사, 기업체들, 이런 또는 집단 투기, 개인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투기꾼들이 제일 안 좋지만 그걸 방관하고 그걸 오히려 즐기고 그걸 오히려 띄우고. 자, 보세요. 24번 한 정책이 여기서 못 벗어나. 대출 규제, 투기 지역, 조정 지역, 이것도 핀셋으로 분양 규제. 그러니까 계속 반복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 했습니까? 자, 보세요. 진짜 핵심 정책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 갭투자 차익 환수했습니까? 자, 여러분들 서울에다 갭투자 못합니까? 세금만 좀 내면 무조건 할 수 있잖아요. 갭투자를 못하게 해야죠. 이거 아무것도 건들지도 않았어요. 다주택 누진세 때렸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00억 자산가 임대주택 사업 낸 사람들은 1원도 안 낸다고, 종부세. 그게 나랍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로 빨리 때려가지고 집값 잡을 생각을 않고 세종시 띄워가지고 아예 충청도 난리나고 경상도 난리나고 이제 전국이 집값 불바다가 됐어요. 문제는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이거 거품분기 지금도 이상 징조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내년 못 넘깁니다. 지금 임대주택 사업을 장려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또 정부가 했어요. 투기 세력들을 엄청나게 혜택 주고 풍선 효과 유발시켰어요. 핀셋 규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풍선 효과 유발. 집값 부양책 쓰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 강남 서울과 경기 광역시 집값이 좀 다릅니다. 여기 하나 보여드릴게요. 강남과 서울은 보통 이렇게 갔어요. 하락장에 이렇게 떨어졌다면 회복을 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네요. 그리고 엄청나게 뛰었죠. 거의 여기 회복부터 여기서 저점부터 시작하면 계속 올랐다고 보시면 돼. 잠깐 빠진 거 빼고는 거의 7년 동안 뛰었습니다. 서울, 강남. 여기 보면 하락이 4년 걸렸고 회복 2년, 신고가 4년, 거의 6, 7년 동안 뛰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폭락할 때가 됐는데, 자, 이 폭락은 당장 올겨울에 폭락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아까 불 달았다고 했잖아요. 거품이 계속 모락모락 형성된 다음에 떨어지겠죠. 근데 즉 하락기 회복기가 짧고 적어요. 이게 좀 짧죠, 이게. 그런데 상승기, 이 급상승, 이 신고가 찍는 기간은 길고 커요. 그래서 앞으로 집을 잡더라도 폭락장에 서울이나 강남 쪽을 봐야 돼요. 그런데 경기나 광역시는 좀 달라요. 자, 특히 경기 지역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떨어졌네요. 그리고 크게 떨어졌네요. 그리고 회복도 기네요. 길죠. 그리고 급상승 기간이 짧네요. 즉 하락 5년 했고요. 회복 4년 했고요. 신고가 2년밖에 안 찍은 거예요.
물론 신고가도 못 찍은 아파트들도 많아요. 경기도. 지방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결국 또 추락하겠죠. 결국 하락기 회복기는 길고 커요. 상승기는 짧고 작아요. 결국 경기광역시보다 강남 서울이 지금 좋다는 게 아니에요. 폭락장이 훨씬 낫다. 자, 이제 전국 아파트가 얼마나 뛰었는지 예를 들어줄게요. 그냥 마구잡이로 뽑았습니다. 노원구 상계주공 2단지 25평. 여기 보면 1.8억이라고 써있죠. 이게 지금 거의 6억대까지 뛰었고요. 거의 지금 매물은 7억에 놓여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1.5억짜리가 7억까지 뜁니까? 몇 배예요? 다 그래요. 지금 서울 웬만한 곳들. 이번에 김포시 풍무동 경기도 한번 볼까요? 자, 위연막 여기 지금 1.5억 뭐 2억에서 놀던 게 지금 여기 지금 세로로 그냥 단기간에 뛴 게 매물은 지금 4.6억에 있어요. 1.5억짜리가 4.6억, 5억 언저리에. 자, 실질적으로 거래도 거의 4억 언저리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지방은 더 가관입니다. 뭐 삼익 비티타운 자주 들었지만 3.3억짜리가 16.6억 여기에. 매물도 거의 여기에 지금 놓여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배 뛴 거예요? 5배 뛰었네요. 대구 범어동 장원 앞바다, 장원뿐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뛰었습니다. 2억짜리, 2, 3억짜리가 여러분들 11억대까지 거래가 됐네요. 그러면 거의 5배, 6배. 지방은요, 이렇게 5배, 6배. 그러니 이게 지금 미쳤다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아마 대구, 지금 부산 사시는 분들 미쳤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지금 난리 난 거예요. 수도권도 만만치 않고요. 전국이 지금 불창입니다. 자, 이제 서울 집값 거품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서울. 아예 근거 자료 보여줄게요. nem버에서 나온 자료. 2016년 12월에서 2020년 7월달까지, 즉 거의 4년 동안 56.6%, 사실상은 70% 뛰었죠. 어찌됐거나 파리, 베이징, 뉴욕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세계 사실상 1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1위 올랐다.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는 9위지만 집값 상승률, 올해 들어와서 집값 상승률 서울 1등이네요. 모스크바, 베를린, 도쿄, 런던, 뉴욕, 시드니. 자, 세빌스 자료에서 봐도 1등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냥 죽으라고 돈만 벌었을 때, 자, 서울. 이걸 PIR이라고 하죠. 14.8년 걸려요. 만약 쓰고 저축한 거로 한다면 거의 40년 걸리겠죠. 서울 집 잡는데. 자, 런던 8.5년, 뉴욕 5.7, 도쿄 4.8년. 어떻습니까? 서울은 압도적으로 높죠. 즉 GDP 대비 집값만 거품만 떴다는 거예요. 여기도 보세요. 자, 집값이 예전에 자 2001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거품 뛴 게 이 정도인데 지금 집값이 이만큼 올라왔어요. 엄청나죠? 원 보세요. 그러다 이렇게 이제 빠졌다가 이렇게 뛰었는데 좀 위험할 때 되지 않았나요? 그쵸? 2020년 현재.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 코리아 여기 써있죠. 주황색. 자, 여기 보시면 이 주황색이 현재 어떻습니까? 여기 1등이네요. 지금 여기 큰 게 하나 보이는데 얘가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뭐 홍콩인데요. 홍콩은 뭐 사실 도시국가니까 어찌됐거나 지금 엄청 무섭죠. 아무튼 1위예요. 서울? 여러분들 토론토 뭐 집값 비싸다고 다들 그러는데 자, 서울 올해 들어와서 뛴 거 보세요. 토론토, 뉴욕을 완전히 제껴버립니다. 반토막도 안 돼요. 이런 나라들은. 주택 가격을 비교했을 때도 그래요. GDP 대비. 자, 주요 국가 가계부채. 그러면서 안 좋은 것은 좋아요. 한국 가계부채가 100.6, 즉 우리나라 GDP를 추월해버렸어요. 영국, 미국, 일본, 유로존, 중국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한참 안전하죠. 그 심각하다는 중국마저도. 급증하는 가계빚. 지금 계속 증가해서 1682조예요. 이거 GDP 그래서 100.6%. 여기 보시면 지금 가계부채가 1위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증가율이 1위. 증가율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요 국가에서도 1위죠. 그런데 이제 총부채, 기업, 정부까지 합치면 2위예요. 여기 나왔죠. 한국 2위. 자, 이제 계속 커지고 있는 집값 거품 폭탄. 그런데도 집값은 뛰어요. 자, 지금 KB 시세에서 집값 전망 지수를 봤더니 126.7로 사상 최고치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요. 전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6대 광역시가 126.7이고 그 다음에 전국은 121. 즉 지방이 더 뛰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무섭죠? 좀 여기 앞에를 압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 최고치로. 그런데 이제 강북만 강세가 아니라 강남 불패. 지금 강남 여기 엄청나게 뛰었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만큼 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뛴 거 서초구 여기. 그 다음 많이 뛴 거 송파구. 보이죠? 그 다음에 강북 쪽에 이제 용산, 그 다음에 성동구, 여기 마포구, 광진구 차례대로 이렇게 높게 보이네요. 이런 것들.
국민 주거 문제, 지금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국민 주거 문제가 제일 문제다. 부동산 안정시켜라. 이게 1순위예요. 국민 30% 소득 주거 불안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뭐 사회통합, 출산율 저하, 이것도 중요하죠. 현 정부 들어와서 이 세 가지 완전 망쳐놨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조치?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해라. 38.8. 제가 저번에 3기 신도시 얘기도 했지만 지금 공급 물량이 부족한 거 아니라고 여러 번 노래 불렀어요. 물론 서울은 영원히 부족해요. 서울은 그렇게 따지면. 제가 말하는 건 경기도 지방이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가진 사람이 계속 갖고 있고 집값 주도 성장을 하니까 집값이 뛰는 거야. 알았어요? 다주택자 세금 강화 이거 국민들 원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진세 때려야지 왜 안 때립니까? 실수요자 세금 혜택 즉 갭 투자자들 때려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네요. 자, 이제 헬리콥터로 지금 돈을 엄청나게 지금 천문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뭔가를 막 잡으려고 하는 거야. 미친 듯이. GDP 대비 집값 상승은 물론 상승률과 가계부채 비율 및 증가율이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하향 안정화시켜 커져가는 부동산발 금융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당분간 겨울 집값 폭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에요. 그 가운데 매수해야 할 아파트와 매수해서는 안 될 아파트를 알고 싶어서 유료 상담을 받을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 주시면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